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을 걷다 보니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안개가 걷힌 뒤에 산등성이처럼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은 생을 얼마나 품위 있게 그리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65을 넘기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말들 하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힘은 조금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발을 들이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콤해지기도 하고 한없이 써지기도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대단한 실패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마음을 다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섞이며 내 안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65이라는 나이는 삶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의 인정과 박수 소리를 찾아 분주히 돌아다녔다면 이제는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 내 인격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장소와 모임들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지 않느냐, 함께 어울려야 외롭지 않다는 말들로 우리의 발길을 이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발걸음은 무거워져야 하고 마음의 문턱은 높아져야 합니다. 함부로 내디딘 한 걸음이 때로는 수십 년 쌓아온 나의 인격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평온하던 노후를 불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고 지켜본 지혜를 담아 65 이후에 절대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 3곳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흐르는 공기, 그곳에서 오가는 말들, 그리고 그곳에서 소모되는 여러분의 마음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간절한 당부입니다. 사실 사람이 나이 들면은 가장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라고들 하지요. 그래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 하고 사람들을 만나려 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만남, 그리고 나를 갉아먹는 장소에서의 시간은 외로움보다 더 지독한 고독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떠들썩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첫 번째 금기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발길이 향하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노년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걸어온 이 100년의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첫 번째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소중한 노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65 이후에 멀리 해야 할 첫 번째 장소는 바로 허영과 비교가 일상이 된 모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넓은 집에서 살아야 하며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가고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가 곧
나의 성적표라고 믿으며 달려왔지요. 그런데 65이 넘어서까지 그런 잣대가 지배하는 곳에 발을 들이는 것은 스스로를 불행의 나무로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동창회나 고향 모임 혹은 오래된 친목 단체들 중에는 건강한 우정보다 누가 더 잘 살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전쟁터가 된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 자식의 승진 소식을 흘리고 이번에 산 값비싼 물건을 자랑하며 아직도 자신이 현역 때에 권력을 쥐고 있는 양 거드름을 피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쌉싸름해집니다. 나는 저들보다 뒤처진 게 아닐까. 내 인생은 왜 이리 초라할까 하는 비교의 마음이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가치는 결코 남에게 보여주는 껍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5이라는 나이는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평생 일궈온 것들을 내려놓고 뒷방으로 물러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자꾸만 타인의 인정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비싼 옷을 입고 나아가거나 하지 않아도 될 자랑을 늘어놓으며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그 장소를 나오고 나면 마음이 가득 차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식 자랑이 부모의 훈장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뽐내러 가는 자리는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 자신에게는 가짜 만족감만 줄 뿐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기대만큼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고 그런 모임을 피하는 것 또한 여전히 타인의 눈에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나로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은퇴 후에 모든 화려한 모임을 끊고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외롭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는 오히려 지금이 가장 평온하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웃음 짓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자랑질에 마음 상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5 이후의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거칠애와 허영이 가득한 장소에 앉아 귀중한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의 집 평수와 자식의 연봉을 확인하러 가는 길은 결국 나의 평화를 갉아먹는 길입니다. 만약 어떤 모임에 다녀왔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왠지 모를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교차한다면 그곳은 이제 여러분이 졸업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 대신 침묵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사람, 삶의 깊은 고뇌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과 조용한 찻집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품격 있는 노년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장소에 대한 제 당부를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허영의 자리를 비워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곳, 우리 삶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또 다른 장소는 어디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말리고 싶은 곳은 바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말이 끊이지 않는 시비의 자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단순히 돈을 쓰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밖으로 내뱉지 말고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덕을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노년에 접어들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타인의 흉을 보거나 과거의 원망을 쏟아내곤 합니다. 65 이후의 삶은 마치 맑은 호수와 같아야 합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큰 파동이 일기 때문입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비난하는 장소에 앉아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어두운 기운에 전염되고 맙니다. 그 집 며느리가 이랬다더라. 그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이랬지 하며 주고받는 대화들은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지켜보니 남의 불행을 안주삼아 시간을 보내는 사람치고 그 끝이 평온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자식의 가정이나 후배들의 일터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자리입니다.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훈수를 두고 내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는 장소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입니다. 젊은 세대와 마찰을 빚으며 내 권위를 세우려 하는 곳에서 여러분은 결코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되는 낡은 고집은 여러분을 고립시킬 뿐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일군 일터인데 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65은 지켜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나이입니다. 내가 그 갈등의 현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곳은 시비의 장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또한 과거의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 누군가를 성토하는 자리도 절대 가지 마십시오. 인간관계에서 맺힌 응어리를 풀지 못한 채 노년을 보내는 것은 몸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곳에 있으면 우리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뿜고 이는 곧바로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노인 중 마음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몸까지 망가진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시비가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장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장소, 그리고 누군가를 험담해야만 대화가 이어지는 장소에서 과감히 일어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야박하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내면을 지키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자리에 있다면 맞서 싸우기보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의 남은 에너지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비판하는 데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오직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데에만 사용해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자극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곳에서 잠시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남았을 때 밀려오는 씁쓸함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금기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시비와 갈등의 현장에서 멀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노년은 향기로운 숲처럼 깊어질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될 세 번째 장소는 어디인지 그 가장 깊은 내면의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될 세 번째 장소는 바로 후회와 과거에 두 팔 빠져 있는 침체된 마음의 공간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심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65을 넘기면 많은 이들이 그때 그랬더라면 좋았을 걸.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곳으로 자꾸만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죽은 과거를 파헤치는 곳에 머무는 것은 살아있는 현재를 무덤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제가 우려하는 곳은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 오로지 신세 한탄과 질병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만을 공유하는 장소입니다. 병원 대기실이나 일부 노인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물론 아픈 곳을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시작과 끝이 오로지 어디가 아프다, 이제 살아서 뭐하냐,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식의 비관으로 가득 찬 곳이라면 그곳은 여러분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독소와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으면 멀쩡하던 마음도 병들고 아직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몸도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입니다. 그 강물에 발을 담그고 서서 물길을 돌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65 이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는 바로 피해자 의식이 고여있는 곳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누구 때문에 고생했고 누구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는 식의 원망이 가득한 생각의 방에 갇히지 마십시오.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깨달은 진리는 인생은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과거를 가졌어도 오늘 후회만 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고, 비록 고단한 과거였어도 오늘 작은 기쁨을 찾아낸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 자책하며 세상과의 문을 닫는 곳, 그곳이 바로 가장 경계해야 할 금기지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거친 세상을 버텨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존경받을 가치가 있으며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후대에게는 하나의 역사이자 이정표입니다. 저는 10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습니다. 어제가 후회된다고 해서 어제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읽을 수 있는 책 한 페이지, 산책할 수 있는 공원길을 찾습니다. 후회와 한탄이 가득한 모임에 나가 시간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혼자서라도 밝은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미래를 꿈꾸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미래냐고 묻고 싶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미래가 있고 내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떠오르는 장소, 나를 자꾸만 작게 만드는 추억이 깃든 곳이 있다면 과감히 그곳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과 감사가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만드십시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노년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더 빛나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이제 3가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허영의 자리, 시비의 자리, 그리고 후회의 자리. 이 3곳만 멀리해도 여러분의 65 이후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를 어떻게 우리 삶에 녹여내어 평온한 안식을 찾을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며 이야기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끝을 맺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평온의 씨앗 하나를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3가지 장소, 즉 허영과 비교의 자리, 시비와 갈등의 현장, 그리고 후회와 비관의 둠을 피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선택입니다. 65 이후의 삶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미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영혼은 가벼워지고
노년의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무언가를 잃어버린다고만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고 직위를 잃고 사람을 잃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100년을 살아보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날의 조급함이 사라진 자리에 너그러움이 들어차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던 마음이 굳건한 평정심으로 바뀌는 것은 오직 세월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다만 이 선물을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가 머무는 곳을 정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장소는 바로 감사가 머무는 곳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에 감사하며 창밖에 계절이 변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면 그곳이 작은 방 한 칸일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궁궐보다 행복한 곳이 됩니다. 비싼 음식을 먹고 화려한 곳을 다니는 것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세상이 여러분을 잊은 것 같아 서글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수많은 풍파를 견디며 이 땅을 일궈온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깊고 단단해야 나무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피하는 절제력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예우입니다. 이제는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어둡고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환해지는 곳으로 가십시오. 도서관의 정적 속으로 가셔도 좋고 이름 모를 들꽃이 핀 산책로를 걸으셔도 좋습니다. 혹은 정갈하게 정리된 여러분의 거실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주고 남은 생을 축복으로 채워줄 성소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해가 지는 슬픈 시간이 아니라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물드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그 빛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100세가 넘은 노구이지만 오늘도 제가 머물 자리를 고르고 고르며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장소들을 멀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선택한다면 65 이후의 삶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마음속에 늘 고요한 강물이 흐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다가올 평온한 날들을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